세계적인 코로나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진행한 나라, 미국은 어느새 1일 신규 확진자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미국의 1일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긴 것은 6개월 만인데요.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가 무려 44%나 증가한 수치를 보여 미국에서의 코로나 확산 속도가 다시 가파른 속도로 빨라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래프의 기울기만 봐도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죠. 거의 모든 국민이 백신을 맞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재확산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대세종이 된 델타 변이의 돌파 감염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아직 미국에서 1억 명가량의 백신을 맞지 않았다며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남은 이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델타 변이의 돌파 감염이 강하기는 하다지만 이전에 백신을 맞지 않던 때보다는 사망자 수가 훨씬 적죠.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수많은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이 점점 부각될수록 각 국가들 사이에서 또다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역시 방역입니다. 실제로 현재 전 세계에서 창궐하고 있는 각종 변이 바이러스는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에서 바이러스가 퍼지다가 변이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때문에 세계의 선진국들은 코로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후진국들을 위해 인도적인 백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국가가 전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백신 접종도 방역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에서 모든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유형의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인의 축제가 열리고 있는 일본 역시 코로나 확산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긴급사태 발령 지역을 전국 6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올림픽 개막 전 긴급사태를 발령한 도쿄도 오키나와 현에 더불어 사이타마, 가나가와, 치바, 오사카부의 4개 광역자치단체를 추가했죠. 일본 당국은 긴급사태가 발령된 지역의 식당에서는 주류를 팔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오래전부터 긴급사태가 발령됐던 도쿄도만 해도 한밤중에는 거리에서 사람들이 몰려다니며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술을 팔지 못하는 것이 규정이긴 하지만 목소리로 주문하지 않고 수신호로 술을 주문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도쿄올림픽의 개최를 반대하는 시위도 연일 올림픽 경기장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비상사태가 맞나라는 의심이 들 따름입니다. 애당초 방역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도쿄올림픽도 코로나의 배양 접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이미 알고 있죠. 코로나 검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음에도 하루에도 수십 명의 신규 확진자가 경기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버블 방역은 역기능을 발휘하여 바깥과 단절된 올림픽 경기장 내부에서의 바이러스 확산을 부추깁니다. 버블 방역이라는 것은 선수들과 외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여 외부로부터의 바이러스 침투를 막겠다는 취지였는데 오히려 해외에서 온 다양한 바이러스가 좁은 공간에서 섞이게 되며 새로운 종의 변이 바이러스가 발현되는 것 아닌가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일본은 예로부터 외부와의 극심한 단절로 인해 갈라파고스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는데 이번 올림픽은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다양한 종의 분화, 진화가 일어난 것처럼 도쿄올림픽 경기장에서도 해외로부터 유입된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서로 만나 더욱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로 진화될 수 있습니다. 해당 가능성이 곳곳에서 제기되자 일본의 방역을 믿고 선수단을 보냈던 국가들은 일본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코로나만 문제라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도쿄올림픽이 현재 선수들의 컨디션 기량 발휘에도 큰 제약을 걸고 있다 비판합니다. 개최지 선정 당시 모든 종목의 선수들이 100%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기후라고 해서 선정됐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살인적인 더위와 습도로 하루가 다르게 선수들이 쓰러집니다. 특히 육상 종목에서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죠. 미국의 경우 모든 국가를 통틀어 매 올림픽마다 육상 종목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따는 국가인데 올림픽의 기후에 적응하지 못한 미국 선수들이 자신들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분통을 터뜨립니다. 일본의 선수들은 최고의 호텔에서 머무르며 자신들의 익숙한 기후 속에서 편파 판정을 등에 업고 최고 이상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일본은 역대 올림픽에서 단 한 번도 달성해 본 적이 없는 최다 금메달과 종합메달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해외의 선수들은 일본에서 전지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타국의 선수들은 최악의 컨디션에서
일본의 선수들은 최상의 컨디션에서 치르고 있는 게 이번 올림픽이기에 오죽하면 일부 선수들은 일본이 코로나 확산을 방치해둔 게 혹시 메달을 많이 따기 위한 작전이 아니었을까라는 황당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지금 일본은 역대 올림픽 중에서 가장 홈 어드밴티지 적용을 많이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IOC 위원을 상대로 세일러복을 입은 여성들이 성접대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정도로 올림픽의 개최부터 진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온갖 비리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이 잇따라 폭로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일본이 얻어내고자 했던 것은 비단 올림픽에서의 성적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국제정치적 야욕도 있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8월 6일은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이 일본에 대한 보복으로 히로시마 지역에 원폭을 투하한 날이죠. 일본에서는 매해 이날 피해자들을 기리며 민간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한 미국을 비난하는 행사를 많이 엽니다. 겉으로는 전쟁의 참상을 알린다는 미명 아래인데요. 일본은 8월 6일이 올림픽 기간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이날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이 원폭 기념 침묵 행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정치적 메시지이죠. 일본은 전쟁의 피해 국가이다. 세계인이 원폭에 의해 희생된 일본인들을 기리게 함으로써 전쟁의 전범국이었던 일본의 과오를 희석시키려는 목적입니다. 다행인 것은 세일러복 성접대 까진 IOC도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일본의 침묵 행사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의 홈 어드밴티지가 유독 통하지 않는 국가도 있어 일본인들을 열받게 하고 있죠. 당장 이번 주말 한국 여자 배구가 일본을 꺾음으로써 일본의 8강 진출길은 막히고 말았습니다. 또한 홈 어드밴티지를 이용하여 경기 상대를 고를 수 있었던 일본의 여자 핸드볼팀은 주저없이 한국을 선택하였는데 한국이 일본 팀을 상대로 27대 24로 이기고 말았습니다. 주최 측의 고의로 한국 여자 핸드볼팀은 나리타 공항에서 무려 5시간이나 대기했으며 버스 운전사가 훈련장의 위치를 몰라 1시간이나 허비하여 한국 대표팀의 체력이 심각하게 떨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온갖 치졸한 수를 동원하면서도 한국에게 패배한 일본이 얼마나 처참한 심정일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피해의식이 쌓일 대로 쌓인 일본은 급기야 해서는 안 될 가짜뉴스까지 만들며 자국 내 혐한 여론을 선동하는 최악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 중에는 중국인이었지만 한국인으로 귀화한 선수가 있는데요. 세계 랭킹 14위의 전지희 선수입니다. 그녀는 얼마 전 일본의 이토 선수와 경기를 펼쳤죠. 그런데 한 일본 네티즌은 이토 선수가 경기 도중 라이트를 꺼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있었는데 라이트를 켜며 일본 선수의 플레이를 방해한 것이 한국의 촬영 스태프였다라는 루머를 만들어 퍼뜨렸습니다. 이것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우선 라이트를 켠 스태프의 AD 카드를 자세히 확대해보면 이것은 누가 봐도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로 식별됩니다. 또한 현재 도쿄올림픽의 경기장에서 경기 영상을 촬영하는 독점권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방송사 OBS가 갖고 있습니다. OBS가 촬영한 영상을 각국의 방송국에서 중계권을 구매하여 송출하는 방식으로 생중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경기 현장 근처에는 OBS의 취재진 이외의 다른 이들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죠. 물론 특별 허가를 받아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극소수의 외부 촬영팀도 있긴 하지만 이들은 규정상 언론용 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진 속 논란이 된 인물은 조끼를 착용하고 있지 않고 애초에 한국의 언론에서는 특별 허가를 받아 올림픽 경기장에 배치된 인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일본의 날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한국의 네티즌들이 지적하자 처음 루머를 생성했던 일본 네티즌들은 자신의 글을 삭제하는 치졸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야후 뉴스에서는 저급한 선동에 넘어간 일본의 네티즌들이 이때다 싶어 한국에 대한 비난 댓글을 끊임없이 달고 있습니다. 제대로 항의하는 이토 선수의 자세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밖에 방해할 수 없는 것은 진지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 선수에게 실례네요. 평소와 같은 더러운 방법을 사용한 것일 뿐일까요? 당연히 예상되던 사태 아닌가요? 그 나라의 스태프라면 이 정도 방해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즉시 경기장에서 내쫓고 일본이 촬영하는 영상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초계기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군요. 스포츠에까지 정치를 끌고 가는 나라는 참 낫습니다. 중국인을 대표 선수로 한 것도 대단한데 TV의 촬영 스태프가 방해에 가세하다니요. 이제 이런 나라는 스포츠계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여전히 비겁하고 옹졸한 사람들입니다. 뭐 그런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겠지만 말이죠. 일본의 심판은 매수하지 못한 것 같아 유감입니다.
한국에서 경기가 진행될 때는 자국 선수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에어컨의 풍향을 고의로 조절한다든지 상대방의 집중을 방해하기 위해 관객의 휴대폰을 동시에 울리게 하는 사건들도 많다 들었습니다. 근소한 실력의 차이 때문에 그것을 메우기 위해 방해 공작을 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실력의 차이가 있는데 굳이 방해 공작을 해서 자국의 인상을 나쁘게 하는 건 대체 뭘까요? 옛날에 일본의 야구 만화인 도카벤에서도 빛의 반사로 상대 선수를 방해하는 소재가 있었죠. 이 나라는 방해하는 방법조차 일본의 쇼와 시대에 머물러 있네요. 이토 선수에게 라이트 방해를 지적받는 영상이 NHK 방송국에서 송출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언론도 NHK도 진위를 밝히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너무 비겁합니다. 한국의 언론을 올림픽 경기장에서 내쫓으십시오. 믿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프로 카메라맨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스포츠의 국제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상대가 그런 태도를 스포츠에서도 취한다면 정말로 이 나라와의 우호는 무리입니다. 뭐 한국이라면 뭐든지 제멋대로 하는 나라니까 가능한 일이죠. 원래 막무가내로 지기만 하면 불평하면서 폐를 끼치는 나라니까요. 지저분한 일을 마다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증명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제대로 같이 정밀하게 조사해 봅시다. 이건 누가 봐도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한국의 언론은 일본이 지고 한국이 이기면 일본을 욕하는 걸 즐기는 나라니까요. 올림픽위원회는 한국 선수단을 전원 강제 귀국시키는 최후 통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수촌에 정치적 현수막을 걸 정도니 하는 일마다 악의가 담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참지 못하는 거죠? 초계기 레이더 사건의 전례를 생각해보면 이토 선수가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카메라 크루는 이토 선수에게 비정상적으로 접근했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